오랜만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여기부터는 이제 2학기 분량으로 이제 거의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제 뒤로부터 이제 쭉 진행을 또 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오랜만에 학원에서 좀 촬영을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집에 있던 조그마한 칠판보다는 훨씬 큰 칠판이고, 아무래도 이게 좀 더 글씨가 좀 잘 보일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뭐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간은 저밖에 없으니까 네, 마스크를 쓰고 하면 소리가 좀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이렇게 좀 바꿨어요.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함께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뭐에 대해 할 거냐? 지구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가 어떻게 시스템 체계가 만들어져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자, 먼저 볼 거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어디? 태양계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태양계는 뭐냐? 태양이 속한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 우리가 계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시스템을 얘기를 하거든요. 공간과 그 물질과 에너지를 구성된 이곳이 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태양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태양과 여러 행성들. 태양계는 행성이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위성들, 그리고 소행성 등의 구성 천체들 간의 어떠한 중력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이런 역학적 시스템을 태양계의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부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들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지구. 자, 지구에는 또한 어떤 시스템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지구를 구성하는 각각의 권역들이 있어요. 이 지구계를 구성하는 각각의 권역 어떤 게 있어요? 자,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지구계의 각 권역들입니다. 이 권역들이 서로 뭐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이 뭐다? 바로 지구 시스템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 보는 거냐면 바로 시스템, 지구 시스템 중에서도 각 권역별로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구성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바로 좀 넘어가가지고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는 바로 지권이에요. 지권. 자, 지권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고요. 지구계의 각각의 권역들 중에서도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권입니다. 우리 땅 속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층들이 있지만, 뭐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만 그걸 좀 크게 좀 나눠봤어요. 나눠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지각과 멘틀, 그리고 외핵과 내핵, 네 가지의 층으로 우리가 크게는 분류해 볼 수 있더라. 요거를 이제 어떻게 측정을 했냐 하면은 지진파를 쏴가지고 요 각각의 권역들을 좀 측정을 했습니다. 지진파의 이런 속도 변화에 의해서 여기가 뭔가 물질이 바뀌는데 라고 해서 측정을 한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경계면마다 약간 특징의 차이들이 좀 있고요. 이 지권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구 내부, 그래서 어느 정도의 깊이냐라고 할 때 지구의 중심부로부터 약 6,400km가 약 반지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깊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뚫고 갔느냐, 뭐 내일까지 뚫고 갔느냐라고 할 때는 아직 뚫지는 못했어요. 굉장히 깊이 가지도 못했고, 뭐 10km? 10km도 땅을 뚫고 들어가기 굉장히 쉽지가 않죠. 탐사를 할 때도 이제 지진파를 쏴서 탐사를 할 뿐이고 직접 가서 이제 본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지각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각 권역의 특징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핵과 내핵, 지각과 멘트를 좀 묶어봤는데 구성 물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될 때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졌고, 그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무거운 물질들은 아래쪽으로, 가벼운 물질들은 좀 위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핵과 내핵은 주로 철이나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각과 멘트는 주로 산소와 규소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금속 물질이 좀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갔더라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거는 지진파에 따라서 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진파가 어떻게 되느냐, 지진파 가다가 이제 멈춘 부분이 있고 또 끌고 지나가는 속도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 자, 이 내부를 탐사를 해보니까 주로 이제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나왔었냐면, 지각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 물질, 멘틀도 고체 형태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죠. 근데 멘틀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고체는 고체지만 약간 좀 유동성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이 있다는 건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젤리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멘틀이 젤리인 건 아니고 이 윗부분이 특징이 있더라. 외핵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액체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내핵은 우리가 고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층이 분리가 되는 거는 경계면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크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면을 구별을 하는데, 이 지각과 멘틀 사이에 있는 이 경계는 우리가 이제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불러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호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멘틀과 외핵 사이는 우리가 구텐베르크면, 구텐베르크면, 그리고 외핵과 내핵 사이는 우리가 레만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면은 구별이 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직권에서 좀 특징적인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지각과 멘틀, 이 지각과 멘틀의 상층부,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판이라고 하는데, 판이라는 걸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각이 이제 크게 밀도에 따라서 대륙 지각과 대륙 지각, 해양 지각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별이 돼요. 이제 멘트를 보면 상층부는 좀 이제 암석권, 밑에는 연약권이다라고 이제 구별이 되는데, 암석권은 굉장히 단단한 부분, 연약권은 좀 약간 말랑말랑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판에 대한 부분은 요 뒤에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 직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받잖아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계속해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게 되고, 이 내부의 열이 위쪽으로 발산이 되면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이제 방출이 되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일단 요거는 뭐다? 직권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만 쭉 이제 나타낼 거고요. 변화를 볼 건데,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밖으로 나올 때는 보통 이제 화산이나 지진, 화산활동이나 지진 등이 있더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계면은 뭘로 구별한다? 지진파의 속도 변화로 우리가 층을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구계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뭐예요? 기권입니다. 기권. 자, 기권을 우리가 구별을 할 때는 균질권과 비균질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또 층을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기권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우리가 대기 조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배운 대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가장 많은 거는 질소죠. 그 다음에 산소. 거의 질소와 산소가 대기의 99% 이상을 차지하더라.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미량 물질 중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이 있고 그 외의 기체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 라는 부분인데, 자, 온도 변화의 층이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라는 건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자, 요게 대륙권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온도가 높고 위쪽에 온도가 낮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여기는 뭐에 의해서? 지구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지표면의 온도가 높더라. 그래서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래가 온도가 높고 위에가 온도가 낮으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더라. 비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이 일어납니다. 또한 여기에는 수증기가 존재하죠. 그래서 대류 현상과 동시에 기상 현상도 일어나더라 라는 부분을 배웠을 거예요.
성층권 같은 경우는 아래는 온도가 낮은데 위에 온도가 높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오존층에 의해서 자외선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더라. 아래가 낮고 위에가 높음으로 기층은 안정하더라 라는 특성이었죠. 바람이 잘 불지 않아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더라. 그리고 이 오존층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우리 땅에 많은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해주더라. 오존층이 얇아지면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있더라 라는 부분도 분명히 배웠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다음 중간권 같은 경우는 여기는 공기가 되게 희박하죠. 공기가 희박하고 원래 이제 되게 대부분이 다 대륙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어때요? 기층보다는 공기의 밀도가 굉장히 낮더라. 공기의 함유량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중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므로 기층은 불안정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이상 현상은 일어나지 않더라. 보통 이제 외부에서 이제 외부에 있는 천체들이 날아오다가 요즘 가서 거의 다 타버리죠. 그래서 타서 불을 내는 것 이런 걸 유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 부서리가 남아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그게 뭐예요? 운석이 되죠. 이 부분은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열권 같은 경우는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데 저쪽 갈수록 뭐가 가까워요? 태양이 가깝다 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윗부분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높더라. 기층은 안정하고 그리고 공기는 거의 희박하더라.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크더라 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전리층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오로라 이 지구 자기장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오로라가 발생을 하더라 라는 부분까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기권의 특징은 온도 변화에 의해서 층이 분리가 되더라 라는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공기의 영역이잖아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물의 영역, 수권이죠. 수권도 역시나 각각의 층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수권은 물이잖아요. 그럼 물이니까 어느 영역? 바다와 그리고 이제 땅에 있는 물들. 그리고 수권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구별을 하기로 담수와 해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해수와 담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자, 해수라고 하는 건 이제 바닷물, 담수는 이제 육지에 있는 물인데 수권은 대부분 다 뭘로 해당이 된다? 해수. 97% 이상이 다 해수죠. 나머지 2점 얼마 정도가 담수가 되죠. 그리고 그 담수 중에서 대부분은 다 뭐예요? 비나더라. 실제적으로 강이나 호수, 지하수 등을 이루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지구를 보더라도 푸른색 지구, 푸른별 지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녹색을 띠는 건 다 산, 이런 식물들에 의해서 이제 대륙에 분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푸른색은 다 뭐예요? 바다잖아요. 우리가 5대양 6대주라고 하는데 바다 그만큼 많은 5대양이라고 하듯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에 담수의 대부분도 빙하다. 이 부분을 이제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수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해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다루어지죠. 그래서 여기 수권의 구성도 뭐에 대해서? 바로 이 해수에 대해서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총 크게 이제 세 가지 층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층도 뭐에 의해? 온도 변화에 의해서 나누더라 라는 거 알고 있죠? 자, 첫 번째로 이제 혼합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온도가 일정합니다. 자, 여기는 뭐의 영향도 받고 기본적으로 태양빛이 들어올 때 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태양빛에 도달하는 양이, 태양의 도달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원래라면 이렇게 떨어져야 맞아요. 여기가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고르게 섞이게 되죠. 표층 해수 같은 경우는 혼합층이 발생을 하더라. 특히나 어디? 특히나 저희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되게 높죠. 온도가 되게 높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혼합층이 좀 잘 발달해 있죠.
그쵸? 다음에 이제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 여기는 바람이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하게 감소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일정하게 감소를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심해층 같은 경우는 거의 일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 태양빛 또한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심해요라고 하면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뭐 아기처럼 빛을 내거나 모양이 괴상하죠. 왜냐하면 빛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 그리고 이제 수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물속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는데 뭐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는 마리아나 해구는 수심 얼마 정도 해죠? 한 1만 미터 정도. 그럼 10km 정도 되잖아요. 지각이 5에서 한 35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수건이 넓은 것 같지만 실제로 얼마 되진 않아요. 직권의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하지만 이 바닷속에서도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생명체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SF, 영화나 만화 이런 데 보면은 바닷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어 있죠. 뭐 마블이 영화 아니죠. 마블이 아니라 DC 영화를 보면은 뭐도 있어요? 아쿠아맨 있잖아요. 아틀란티스.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그거는 거기 사는 사람이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있지. 아직도 이제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은 곳이 수권이더라. 뭐 이제 해수와 담수에 대해서는 뭐 지구과의 영역에서 이제 깊이 다루기 때문에 그걸 할 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어요? 다음에 넘어가서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제 수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직권이나 기권이나 수권도 모두 이제 이 지구 시스템을 움직여주는 건 다 뭐예요? 대부분 에너지는 다 태양 에너지다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거는 생물권, 외권,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볼까 해요. 자, 생물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생명체가 사는 공간. 근데 이 생명체가 사는 공간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 직권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권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권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르게 분포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물권이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공간. 그리고 이 생명체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각각의 번역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생명체들은 원래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바다에서 저 바다 심해에서부터 생명체가 탄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바로 이 바다에서부터 수권에서부터 출발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직권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권으로 조류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렇게 이제 점점 그 영역이 넓어졌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구의 바깥쪽에 있는 여러 천체들과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공간인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구 자기장이 있겠죠. 벤 앨런베라고 하는 바로 이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외권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구 자기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구 자기장이 외부에서 오는 유해한 이런 빛 에너지나 태양풍 등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멀쩡히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만약에 이 외권, 지구 자기장이 없으면 지구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권도 되게 중요하다. 특히나 이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도 이제 지구가 계속 좀 깊이 다루죠. 어느 정도 좀 깊이 다루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좋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깊이 다루진 않고 외권이라는 것도 있구나, 지구 자기장이 중요하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에 이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인데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자, 각각의 번역은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한다? 서로의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살죠. 생물권 같은 경우가 이제 기권에도 수권에도 직권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외권 같은 경우는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또한 이제 지구 자기장으로 보호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기권의 대기 조성이 바뀌잖아요. 호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뭐 사람들이 뭐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직권에 있는 이 화석 연료가 기권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영향들이 있게 되죠. 뭐 비가 많이 내리면 뭐 산사태가 나가지고 뭐 생명체 뭐 집이 막 쓸려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더라.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요 뒤에 내용이 나와 있는 물질 교환이나 물질의 순환이나 에너지의 순환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일단 지구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지구잖아요. 그럼 각각의 권역들이 이 생명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